안녕하세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쿠팡 연매출 42억을 포기한 이유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쿠팡에 대해서 왜 우리가 로켓 배송을 빠졌는지, 연매출 42억을 하고 있는데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이제는 제가 회사를 퇴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말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자유인이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쿠팡에 대해서 쿠팡 형님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내 뒤에는 쿠팡 수많은 100만 판매자들이 있다. 제가 그 판매자분들의 의견을 좀 과감하게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쿠팡 로켓배, 이제 쿠팡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쿠팡 욕을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대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다른 대표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쿠팡도 이걸 모르냐? 저는 알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 정도 심각한 건지는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경영진들은요. 판매자들이 이 정도로 불만이 쌓여 있는데 쿠팡에 대해서. 자, 쿠팡이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로켓배송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쿠팡은요, 매년 수수료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없어요. 이제 40%, 딱 40%만 내면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쿠팡에서 팔 수 있겠다. 이런 안정성이 없어요. 내년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 40% 됐다고 내년 40%냐? 아니에요. 내년 더 올려달라 그래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쿠팡은. 왜냐하면 매년 그래 왔거든요, 최근에. 그게 가장 큰 불만이. 도대체 50%면 50%, 40%면 40%딱 픽스를 해야지. 매년 올리고, 성장장려금 매년 올리고. 그리고 성장장려금도 좀 보세요. 자, 성장장려금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상승했어. 예를 들면 작년에 매출이, 쿠팡 로켓배송 매출이 1억이었어. 근데 올해는 2억이네요. 그럼 1억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이 1억 매출 상승한 분에 대해서 어떤 성장장려금을 주겠다, 이게 받겠다,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성장한 1억에 대해서만 가져가야지. 왜 전체 매출 2억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냐고요, 성장장려금을. 성장장려금이 2%라고 칩시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우리가 작년보다 성장한 1억에 대한 2%, 200만원만 가져가야 되잖아요, 쿠팡에서. 그게 아니라니까? 2억에 대한 2%를 가져가요. 2억에 대한 2%. 총 400만원.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한 매출인데, 성장한 게 아닌데? 쿠팡, 왜요? 쿠팡은, 성장장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진짜 답답하죠. 진짜 할 말 너무 많죠. 어떻게 쿠팡. 그러니까 수수료라도 좀 픽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스마트 스토어 보세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최근 몇 년 동안 수수료 변동이 있었나요? 혹시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체감할 만큼 느껴졌나요? 지마켓 옥션 봅시다. 지마켓 옥션 뭐 변동된 게 있나요? 크게? 근데 왜 쿠팡만 그럴까요? 적자를 봐서 흑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좋습니다. 적자를 봤으니 흑자 만들어야지. 그런데 판매자들이 봤을 때는 판매자 수수료 외에도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반품 처리라든지. 반품 처리하는 거 보세요, 쿠팡. 소비자들이 그냥 반품만 신청하면 그냥 우선 반품 그 금액을 쏴줍니다. 그 제품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도요. 3P 그 마켓플레이스 제품들이요. 이게 말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블랙 컨슈머만 양성을 하죠. 근데 이걸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관리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예전부터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쿠팡 같은 큰 회사라면 여기서 새는 로스가 저는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코 시스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요.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게, 제가 물류센터를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입고가 안 돼. 입고를 시키면 입고가 돼야 되는데 도착한 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도 입고가 안 돼요. 그러면 입고를 받지 말던가.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받는, 하루 이틀 내에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던가. 우리 제품을 보냈는데 입고가 안 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또 쿠팡이 정산은 빠르게 해주나요? 여러분들 정산 거의 2달 걸리잖아요. 로켓배송 입고된 다음에 자기네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 그때부터 50일이야. 그럼 거의 2달이에요, 2달. 우리 물건을 가져가서 2달 동안 자기네들은 그 현금을 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 자기네들 현금 흐름을.
60일 너무 길지 않나요? 아마 쿠팡 로켓 배송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쿠팡 손정희 그 비전 펀드에서 마지막 3주를 투자하기 전에 얘네 결제가 늦었어요. 이런 큰 회사가 결제가 9월 1일 날 돼야 돼. 근데 안 돼요. 아니 전 이런 경우를 처음 경험해봤어. 쿠팡 그때 불과 이게 4년 전 아마 그럴 겁니다. 3년에서 4년 전. 근데 그게 몇 번을 반복이 돼요. 저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쿠팡 망하겠다. 쿠팡 비중 더 줄여야 되겠다. 로켓 배송. 막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막 또 쿠팡이 워낙 입고도 안 돼서 그 입고 안 된 거 원인을 찾으려고 제가 물류센터 방문까지 하려고 막 전화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런 60일 정도의 이런 돈이 안 들어온다는 거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에 로켓 배송으로 2억 매출을 해요. 그러면은 60일이니까 4억이 묶이는 거예요. 돈이. 나는 4억이 계속 묶이는 거예요. 돈이 쿠팡에. 쿠팡은 4억을 갖고 있고 내 돈인데 4억을 갖고 있고 저는 제 돈인데 쿠팡이 갖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 이렇게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3, 4년 전에 진짜 그 결제도 안 되는 몇 번의 그런 그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이거 진짜 쿠팡 진짜 문제 크다 그랬는데 손정희 형님이 딱 3조 4천억인가에 딱 투자를 해주면서 갑자기 결제가 잘 되네. 그래서 쿠팡이 이제 몇 년을 살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쿠팡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점차 흑자 전환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요. 잘 좋은 거 알겠어. 소비자들 입장에서. 근데 판매자들한테는 너무 불친절하다. 저는 저 같은 판매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쿠팡을 빠지는 비율도 높고요. 쿠팡에는 오히려 가격을 되게 높여 들어가거나 품질 낮은 제품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쿠팡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게 품질이 별로 좋지 않아. 빠른 건 좋고 가격을 싼 건 좋은데 점점 품질이 좋지 않아. 다른 데서 구매하는 것보다. 그러면 소비자들도 점점 쿠팡을 멀리 할 겁니다. 지금은 당장 로켓 배송이 좋고 품질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판매자들 이렇게 판매자들한테 불친절하게 하고 쿠팡이 계속적으로 판매자들을 옥죄다면 상생이 아니라 자기네들만 살겠다, 쿠팡 자기네들만 살겠다라는 그런 방식대로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판매자들이 계속 떠난다면 저는 분명히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쿠팡을 떠날 거다. 제품의 품질들 때문에. 그러니까 쿠팡은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존만 따라하려고 하는 건지 아마존하고 방식도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그 FBA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제트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FBA 비중이 워낙 높아서 이제 제트배송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쿠팡 하는 거 보세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마존 하는 거. 그래서 로켓 배송보다는 이제 제트배송이 점점 더 비중이 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로켓 배송 이거 너무 문제가 좀 많다. 수수료를 매년 올리는 거. 제트 배송도 저는 수수료가 딱 픽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다 내년을 예상하고 내후년을 예상하고 뭔가 플랜을 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수료가 바뀌고 매년 성장 장령이 바뀌는 그런 판매처하고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쿠팡 경영진들에서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 만약에 본다면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판매자를 옥죄다고 그 흑자를 보겠다고 그렇게 옥죄다고 해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판매자들이 떠난다니까요. 저희 같은 회사들이 분명히 생겨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일부 그리고 작은 회사를 들어가고 있지만 쿠팡 로켓 배송 거의 계륵같이 봅니다. 이거 매출은 나오니까 늦는데 이거 뭐 넣어봐야 고생은 했는데 순이익은 별로 되는 건 없고 쿠팡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쿠팡 형님들 제발, 쿠팡 BM님들, 쿠팡 위에 분들, 경영진분들, BM님들이 뭐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경영진분들이 경영 방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는 걸 텐데 위에 분들 제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볼 일은 없겠지만 판매자들과 정말 상생하는 좀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던 카테고리의 어떤 한 업체는요, 쿠팡 로켓 배송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하면서 작년 기사였어요. 2021년도 10월달에 난 기사인데 2022년도에는 쿠팡과 협업해서 매출 400억을 바라보는 회사,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올해 4월 달에 부도가 났어요. 저희 카테고리에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부도가 났을까요? 매출 400억 정도나 하는 회사인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히 하나, 쿠팡 로켓 배송에 너무 얽매였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다. 저는 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에서는 반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사까지 쿠팡에서 자기들이 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를 냈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쿠팡이 키워준 회사잖아요. 쿠팡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기사까지 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쿠팡 경영진 분들, 상생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매출 키워놨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회사가 한두 개일까요? 저는 다른 카테고리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저희같이 로켓 배송 빠진 회사들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수료들 때문에 너무 높은 또 수수료 때문에 저희가 그 연매출 42억, 쿠팡 연매출 42억을 포기를 했지만, 저는 쿠팡이 진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쿠팡이 지금 같은 성장 분명히 지금 성장 속도 둔화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진짜 다른 회사들한테 역전이 될 거다. 뭐 한국에 지금 아마존이 어떻게 지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아마존이 들어와서 또 다른 경쟁을 펼친다? 그러면 쿠팡 살아남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쿠팡이 판매자들한테도, 소비자들한테 친절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판매자도 더 좋은 제품을 쿠팡 쪽에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쿠팡도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의 질 좋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전 저희 회사가 쿠팡 연매출 42억을 포기한 이유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찍어 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대리만족이 됐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